자, 이제부터는 제가 기사가 아니라 제 생각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보시죠. 뭐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돈당 얼마나 더 비싼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이거 제가 낮에 계산했을 때는 83,300원이 비싸더라고요. 지금은 86,000원이 비싸네요. 좀 더 비싸졌네요. 자, 이것은 왜 이런 가격 차이, 김치 프로그램이 생기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공급망 경색 가구. 공급망 경색은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 자체가, 골드바 자체가 몽땅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49이 아니라 9가 3개 들어가는 39. 조금 순도가 떨어지는 거. 그런데 그거는 24K 골드바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런 거 잘못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런 골드바는 시중에 많아요. 지금 아마 틀림없이 모르고 사시는 분들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 금은방 아니면은 요새 최근에 생긴 신생 금은 거래 개인들이 이렇게 만든 플랫폼들, 그런 데서는 그 사람들도 뭐 알고 이렇게 하겠지만 중간에 그 업자들이 속여서 유통하는 거를 일일이 감시하고 확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어떤 공력이 쌓였다고 저는 믿기 힘들다고 봐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유통되고 있을 확률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아직은 이제 막 뭐가 생기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본인 각자가 알아야 된다. 99.9% 이런 식으로 써진 이거 보죠? 이거 99.9% 아니요, 순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9이 9가 4개가 있어야 돼요. 99.99% 아니면은 999.9 퍼밀 해가지고 100분율이든 1000분율이든 9가 4개가 돼야 된다. 오늘 몇 번 얘기를 해. 그런 일단은 그 물건을 찾으셔야 되고, 그 물건들로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량도 중요하고 1g, 2g만. 그렇죠. 39은 사지 마세요. 39을 가지고 순금바다, 골드바다 하고 유통하는 분들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있을 거고, 몰라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49이 돼야 되고, 그것도 자기들이 무슨 사단법인이나 뭐 만들어 갖고 금은에 무슨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이 쿠팡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이 뭐 한국 은거래소 내가 하나 만들어서 돈 되겠네 이거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이름은 맨날 한국, 코리아 뭐 이렇게 붙은 애들 다 보면은 허접하게 지들끼리 그냥 몇 명이 모여갖고 친구들끼리 만든 그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지금 본 것처럼 아까 LS나 한국금거래소 이런 데만이 그런 99.99%의 금을 주무를 해서 정제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갖춘 데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받지 않으면 자기들이 녹여서 만들어도 그만한 49의 골드바, 실버바 만들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금은바, 그 다음에 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가 품절됐다? 9가 4개 들어가는 이게 진짜 골드바야. 다른 건 골드바라고 하면 사기예요. 실버바도 그러고, 실버바도 앞에 AH에서 9가 4개가 써 있어야 돼. 이게 정말로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골드바, 실버바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통이 돼야 되고, 그게 지금 품절 났고 공급이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살 때는 그걸로 꼭 구분해서 사시라. 그게 아닌 거는 시중에 9가 3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18K에도 속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안에 겉에만 이 초코바처럼 해가지고 속에는 납이나 뭐 엉뚱 이상한 합금 넣고 겉에다가 이렇게 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초코바 두르듯이 둘러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놈들도 많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믿을만한 금은방하고 좀 친해지시고,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얘기해서 검수비 좀 어떻게, 검수 좀 잘해 주십시오. 검수비 얼마나 됩니까? 미리 물어보시고, 거래할 때는 그런 데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이트 얼마나 자기가 믿을만한 사이트인지도 잘 자기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승급 몇 퍼센트인지 검수하고 그 다음에 무게도 저울도 전자저울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히 나온 걸로 다 무게 정확히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로 지금은 한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금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실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 속이는 놈 안 나올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가격이 얼마나 지금 프리미엄에 붙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이 가격을 어떻게 지금 이 가격이 내가 얼마나 지금 비싸게 주고 사는 거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계속 지금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저번 주에 제일 비쌌을 때 김치 프롬이 20%까지 붙었다. 지금 며칠 지나고 오늘 2월 17일 저녁에 보니까 17% 아직 비싸다. 요거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보고 계산해서 메모를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거 뭐 재밌잖아요. 화투패 뛰듯이.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는 항상 지금 프리미엄 가격이 몇 퍼센트가 올랐다 내렸다 이것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살 때도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 샀네. 물론 길게 보면 그거 그 몇 푼이나 머리 아프게 그냥 있을 때 사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요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지금 금거래소에서 얘기하는 사이트 여기에서 지금 한국금거래소 공신력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를 우리가 볼 때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이 금은 소매방이나 거래하는 플랫폼에 가시면 이 가격하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소매방에 금은 금은방 소매 판매하는데 가면은 여기다가 더 가격을 아이고 여기는 없어요. 그럼 딴 데 한국 금거래소가 뭐 59만 원이라고요? 그럼 거가 사쇼. 나는 아이고 여기서 지금 이 동네에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가만 이제 여러분도 계산기 두드려 봐야죠. 아이고 나 시골 사는데 지금 서울까지 한양까지 가가지고 서울 금거래소 내가 하루 지금 휴가 연차 받아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당나귀 타고 거기까지 문경세제 지나가지고 응? 거기까지 가서 내가 왔다 갔다 돈이 싹시 얼마예요. 주막에서 하루 국밥 먹고 아유 그냥 내가 이제 얼마 샀게 여기서 좀 돈 2만원 3만원 더 주더라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실제 소매상과 금은방에 가면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재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에서 99.99%의 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찾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생산도 얼마 안 하고 꼬북칩 슈퍼에다가 몇 개 갖다 놓도 안 하는데 갑자기 꼬북칩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꼬북칩 사갖고 품절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공급받아서 외국에서 금을 들여오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금 가져다가 99.99%의 생산을 하려고 해도 그 시설이 지금 몇 개 안 돼갖고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도 계속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넘치면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만의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미엄은 환율 프리미엄, 그 다음에 살 때의 모든 프리미엄 그런 거 다 빼고 순전히 수요 공급량에 의한 프리미엄만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의 이 패닉바잉이 좀 사그라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회사에서 점점 생산 시설도 늘리고 순금에 그러면서 외국에서 다시 공급이 들어오고 하면 프리미엄은 지금보다는 안정되겠죠. 그러면 다시 프리미엄이 오를 때는 언제겠습니까? 갈수록 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실물 금, 은에 대한 열풍이 계속 불 때예요. 이웃나라 중국을 볼까요?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부터 유럽이나 이쪽은 쫙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실물 금은에 대한 그게 쫙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다음에 올라갔죠. 중국에서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미중 갈등 때문에 힘들어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은으로 몰려갖고 한 2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중국에서 금 열풍이 전부 다 20대들도 전부 다 돈 얼마 없어도 무조건 금을 사는 그런 게 왔어요.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져서 중국의 내수 민간 경제가 너무 침체가 돼서 금을 사고 싶어도 살 돈도 없고 또 금 가격이 작년엔 너무 올라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금을 사고 싶어도 재작년만큼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유행하던 게 핸드폰 뒷면에 금박을 이렇게 붙이는 게 유행했대요. 그건 되게 쌌대요. 그거라도 좀 핸드폰 뒷면 커버에다 이렇게 끼우고 이쁘게. 우리도 그런 거 나오면 이쁘겠네. 딱 폰 받을 때 폼나겠네. 우리도 한번 그런 사업 해보십시오. 누가. 네.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도 그랬죠. 미국도 재작년부터 코스트코에서 가장 히트 상품이 금괴가 됐고 그 다음에 실버바도 은화도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언제부터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실물 금은의 수요가 트럼프가 모든 걸 세상을 다 좋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생각하지만 나머지 반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끝장났다. 이제 저기다 금은이나 내가 좀 사놔야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기고 해서 금은 수요가 미국에서 확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 가격이 특히 ETF로 거래하는 이거 투자해야겠다 해서 금을 내가 실제 사가지고 집에 두기는 힘들고 ETF나 거래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 선물 가격이 막 높아지면서 런던하고 유럽 금값하고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새 뭐 유튜브들 보시면 재밌는 게 두 가지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유럽 금을 자꾸 실어가고 있다. 막 엄청나게 막 재밌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현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거를 우리가 딱 보면 대공황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재밌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면 전에도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금 수요가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 저번 주에 금 재고가 없어서 순금 99.99%의 골드바 재고가 없어서 가격이 뻥 뛴 것처럼 미국도 그런 현상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금 수요가 오르면서 트럼프 되고 나서 아셨죠?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막 오르고 유럽보다 금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선물 거래를 ETF 시장에서 막 하려면 여러분들도 은행에서 레버리지로 은행이 그걸로 막 대출해주고 하려면 은행에 현금이 최소 몇 분의 몇은 규정상 있어야 되죠. 그 현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도 해주고 뭣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없는 거 가지고 거짓말로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ETF나 막 이런 게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거래소에서 들어와서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맞는 몇 분의 몇의 최소 갖다 놔야 될 금 실물이 보증금처럼 있어야 되는 금 실물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시카고 뭐 저기 상품거래소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뉴욕 이런 데서 지금 창고에 그 전에는 금 거래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100명이 와서 100억 원을 거래했는데 갑자기 1000명이 와서 1000억 원을 거래하니까 창고에 있는 금도 10톤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톤이 돼야 돼. 거기에 맞춰서 규정상. 없잖아. 그러니까 본사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런던 금거래소에서. 런던하고 뉴욕하고 통해 있어요. 다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어이 형님, 우리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 갑자기 금 이렇게 찾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거래가 그래갖고 우리 지금 창고에다 그 딱 이만큼 실물로 우리가 규정상 놔야 되는 게 이거보다 지금 더 갔다는데 우리 지금 당장 사방에서 막 그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았겠죠? 금들 모아다가 99.99%로 정년해서 재련해가지고 골드바 만들어놔가지고 100톤이던 것을 1000톤으로 지금 쌓아놔야 되는데 10톤이던 걸 100톤으로
그거 지금 얼마나 걸려? 사방 공장에다 전화했더니 아이고 주문이 밀려가지고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몇 주를 기다려야 돼요. 야 언제 그걸 기다리냐. 지금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은 오는데. 그래갖고 런던에다 전화해서 거기 우리 지금 다 거래하면서 실제 배나 비행기로는 안 실어놓고 컴퓨터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컴퓨터상으로 우리가 런던에 몇 톤, 미국에 몇 톤 이렇게 있던 건데 직접 가서 이제 실어와가지고 여기다 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런던도 그전에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금을 찾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적당히 금광이나 이런 데서 뭐 원석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자기 하청주는 그 연관된 계약 맺은 그런 공장이나 재련소에다가 99.99%는 이번 달에 해갖고 몇 통 갖다 줘. 그 금괴 몇 개만 좀 갖다 줘. 이랬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문 너도 거기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막 실어 가겠다고 하지. 그럼 실어 가서 빠져나간 만큼 자기들도 챙겨놔야 하잖아요. 근데 뭐 금광업체나 이런 데 지금 막 해가지고 언제까지 저기 골드바 몇 개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어? 아유 그렇게 금방 하면 빨리 안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그러죠? 거기다가 지금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눈치 빠른 애들은 런던 중앙은행에다 맡겨놨던 것도 다 이제 우리나라로 슬슬 실어 가렵니다. 왜 그래요? 동생 형 못 믿나? 아이고 제가 뭐 형님 못 믿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도 이제 저기 계속 거기 형님 그거 보관하려면 잠도 못 주무시고 안 그래요? 우리도 저기 마침 저기 벙커 몇 개 만들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우리 거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 뭘 또 형님 그런 좀 주죠. 주라니까 주는데 지금이야 주문이 엄청 밀려갖고 서로 지금 찾아가겠다는 애들 그 금방 못 줘. 예?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요? 좀 기다려봐. 좀 한 달, 두 달 모르겠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적인 기축통화 패권기가 옵니다. 중앙은행들이 각자 인출해서 찾아가고 갑자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실물금을 막 찾아가는데 중국과 미국이 중국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찾아가고 근데 중국은 사실 런던 금거래소 이런 거 말고 자기들만의 금거래소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데 미국도 2년 전부터 실물금 수요가 막 생기더니 갑자기 작년 트럼프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판 났다 하고 막 그러고 또 예전부터 쭉 그 올라오던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 투자할 만한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찾아간다던데 하면서 금 실물에 대한 열풍이 미국은 우리보다 빨리 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런던 금 거래소가 대장인데 그 밑에 있는 런던 창고에서 금을 뽑아가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뽑아가고 미국에서 형님 우리 좀 줘. 지금 꼬북집 참는 애들이 엄청 많아. 찾아가고.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 있는 금을 막 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가 많아지니까. 금 관련 거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이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달러가 지금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왜 갑자기 떨어지냐. 그리고 떨어지는 딱 그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다가 2월 들어서 떨어지는 그날부터 금이 정고점 뚫고 갔다. 은도 우리가 보는 유의미한 저항선을 뚫고 똑같이 그날 정확히 2월 1일부터 올랐다. 이거 아무래도 그러죠. 뉴스에 안 나오지만 큰손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지금 변화가 있지 않나. 개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금은에 대해서 뭔가 지금 더 한번 불이 붙었다. 2월 들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저러고 세계가 저러다 보니까 우리도 갑자기 찾게 됐는데 우리는 워낙 금은을 찾는 사람이 없었고 순금 99.99%짜리가 시중에 워낙에 물량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유럽부터 해가지고 중국은 뭐 따로 쳐놓는다고 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서서히 코스트코부터 해서 2년 전부터 금수요가 막 오르다가 갑자기 작년 말부터 쫙 오르니까 미국의 금 거래소도 갑자기 그만큼 지금 실물 금을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한번 실물 스퀴즈가 한번 살짝 온 거예요. 근데 그 실물 스퀴즈를 어떻게 기다려라가 아니라 런던에서 가서 빼온 거예요. 런던한테 형님 우리 저기 같은 그걸로 장부로 걔네들 어차피 같이 미국에서 그 금
서로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본사 그 다음에 지사예요. 대리점. 그래서 언제든 여기 티셔츠 다 떨어지면 본사에 전화해서 우리 그 물량 딸리니까 일단 보내줘 해갖고 실어올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인출권이. 그래서 인출을 해가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두 번째 후속기사 얼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에 이 뭐라고 할까요? 바다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바다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미국에서 계속 금 찾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생산량으로 막 계속 그거를 금괴를 만들어서 넣는데 이게 힘들어. 공급이. 그래서 계속 런던에서 실어 와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계속 붙으니까 이제는 투기꾼들이 붙어요. 투자은행들이 붙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예전에 청나라에서 은 사다가 유럽 가가지고 팔면 이 재미 봤던 것처럼 유럽의 현물 가격이 계속 미국보다 훨씬 싸네. 아예 그냥 돈 주고 거기서 사가지고 인출을 하자고요. 실어 와가지고 미국에서 팔면 되겠네. 자, 이 차익을 노리는. 예전 우리 비트코인도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한창 계속 높았을 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도 심지어 외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의 그 CEO들조차도 미국에 있는 자기들 회사에 있는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 갖고 팔아가지고 차익을 봤어요. 갖다 손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안 하는 놈이 병신이지. 죄송합니다. 주당을 해가. 맞죠? 그래서 요즘은 더 런던에 있는 금을 미국이 더 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싸니까 싼 거 사다가 미국에다 팔면 훨씬 비싸니까 이걸 그 짓을 왜 안 해?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게 원래는 가장 큰 주요 동력이고 그거를 이제 또 막 자기들이 사람도 좀 끌어모으고 속된 말로 어그로도 끌고 또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싶고 하니까 막 뭘 준비해서 막 이렇게 미국이 막 런던에 금을 일부러 막 다 뽑아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 경색이 갑자기 실물금 품절 사태 경색이 일어난 거는 세계적인 흐름이 결국은 오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온 거예요. 결국은. 맞죠? 처음에는 유럽 쪽 전쟁 직접 당사자들, 그 다음에 미중 갈등에서 먼저 경제가 크게 휘청이기 시작했던 중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은 그럴 일은 없지만 미국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금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현물 얘기, 실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아이고 나라가 얼마나 또 미국도 이제 끝장났어. 부채는 앞으로 더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열풍에 더 플러스가 됐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금이 공급이 빠듯해. 우리나라도 외국에 주문해서 들어오는 금이 잘 안 들어와. 그런데 그렇게 실물 금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바람이 더 외국 사람처럼 불어갖고 그게 딱 맞아떨어서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본 것처럼 다시 금 재련 생산해서 시중에 공급이 되고 외국에 주문해서 좀 기다리긴 해야겠지만 외국에서 주문해서 순도 49짜리 그것도 많이 이제 몇 달, 몇 주 기다리더라도 들어올 거고 금은 결국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금 거래소에도 그 순도 높은 골드바를 생산할 수 있는 거를 생산 시설을 2배로 확충해서 조만간 몇 주 안에 받을 수 있게 다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또 한 번 품절 사태가 나지 않으면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의 17%, 20%, 17%, 15% 하면서 계속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공급망의 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서방 세계에서도 금에 대한 실물에 대한 그거를 확보해서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어야겠다는 열풍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시아, 한국까지 왔다 이거예요. 서방 세계에서도. 맞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앞으로의 국제정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트럼프 마가파의 정책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하고 같이 국제정세를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금년부터 트럼프 이제 정권 잡고 이 공급망의 경색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금은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새로 광산을 개발하지도 못하죠. 다 문 닫았고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저번 주 한번 빵 오르고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계속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결국은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가져갈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은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20%냐 15%냐 10%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일단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그럼 우리나라의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은 일단 큰일 안 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1450원과 1500원 극적으로 뭔 일이 생겨 안정되거나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서 달러가 더 떨어진다면 떨어지더라도 14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은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ETF에서 넣었다 뺐다 하시거나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 얘기를 해볼 겁니다.